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이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의 첫 번째 거지인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요리 드높이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과학연구기관들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밭뼈 품종을 연구 도입해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밭뼈 농사를 하는 단위들이 늘어나면서 우량한 밭뼈 새품종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밭뼈는 논뼈와 달리 머판에 씨를 뿌리고 머를 키우고 머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용농 공정이 없이 직접 토양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방목을 비롯한 많은 용농 자재와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밭뼈는 또한 생육 전 기간에 강경수를 거의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난해 우량한 밭뼈 계통들이 가물 견딜성을 생물화학적 수법을 이용하여 정확히 분석한 데 기초해서 가물을 비롯한 그 어떤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우량한 밭뼈 품종 6종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선진 육농 기술들과 연구 성과들을 농업 실천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유기농법에 대한 연구 사업을 많이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를 가지고 화학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고효능 천연식물 활성제 진심 1을 개발하여 현재 여러 농장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천연식물 활성제에는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미량 원소와 희토류 용량 원소들이 식물에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조화롭게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농작물의 싹 트는 힘과 자라는 속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천연식물 활성제 진심을 도입한 여러 농장들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농업 생산 실천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진심 1호를 대응한 거는 한 5년 됩니다. 정자 처리부터 진심 1호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싹이 나면서 싹뿌리까지 가시 나오기 때문에 발화율이 98% 이상입니다. 생육 전 기간 진심 1호로 잎도비료 시비를 5 내지 6회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출이 증수됩니다. 여기 지금 작년 9월 25일에 진심 1호를 종자 처리하고 현재 지금 올해 들어와서 잎도비료를 2번 시비한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다시피 이 키는 지금 50cm 보십시오. 50cm 넘습니다. 50cm 넘어되고 이 한 포기가 우리 전파한 건데 한 포기가 20대 이상입니다. 현재도 지금 이 생육이 좋지만 왕가물이 들 때도 이게 30cm 이상, 그 다음에 이 폭은 20cm 이상, 이렇게 하면서 물기를 많이 빨아들이고 영양물질 빨아들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가물에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하고 그날 질량을 비롯한 이런 게 매우 높아집니다. 작년도 진심 1호 가지고 종자 처리를 진행해서 심은 겁니다. 요건 대저구 쪽으로 종자 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심 1호 벌써 챙구하고 안전구하고 이렇게 대저구 쪽으로 식물에서 크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벌써 탱고는 아무리 가물어도 크게 가물도 타지 않고 요거 진심 1호 쓰지 않은 버전에서는 아지가 그저 많아서 5 내지 6수세고 진심 1호 12핸데는 그저 지금 현재 아지가 10대부터 12대 사이에서 아지 채습니다. 첨가제를 이용한 이후부터는 색도가 짙습니다. 이렇게 짙다는 것 자체는 영양소 함량이 높고 더 나아가서는 마른 물질 축적량이 많아서 높은 수확고를 기대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 담보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물 활성 앙상하게 해주는 효소와 분배와 함께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다량 원소, 미량 원소를 구성이 알맞춤하게 된 이런 첨가제이기 때문에 이 분물을
한 번만 해도 2가지, 3가지 이런 효과를 단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작황 속에서 우리가 진심 1호 처리를 수확기 전까지 5 내지 7일에 1차씩 계속 시배해서 높은 수확고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밀농사를 잘 지어서 높은 소출을 낸 력포구역 서삼정 남새농장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 맞게 밀 생육에 적합한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월 초부터는 재해성 기후 현상으로 해서 가물이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밀은 뿌리가 토양 곤면에 얇게 뻗기 때문에 가물의 견딜성이 약합니다. 밀이 가장 적합한 토양 습도가 70%인데 우리는 이 70%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5 내지 7일 간격으로 자주 물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물이 계속되면 뿌리 활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잎을 통한 영양 보충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는 조수학지 특성을 본다게 되면 출항론으로서 대체로 초기 생육은 좋습니다. 아질 많이 치고 초기 생육이 좋은데 후반기 생육이 떨어지면서 천알 질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출항론엔 물이 다 새고 그다음에 아무리 비료를 뿌려도 비료가 다 기루실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붉은 진흙을 깝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넌 갈기 전에 닭 배설물에 의한 고농도 혹부산 비료를 만들어서 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력을 개선하고 넌뼈가 빨리 영양 물질을 흡수하고 루실이 없이 전부 빨아들입니다. 토양 분석 한대 기초에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발이 하기 전보다 흙이 이거 다 부드러워지고 부식 함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디서나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게 될 것입니다. 4월 하순에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가물 현상이 나타나던 지난 3월에 비하여 4월에는 이 조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들에서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이 기간에 매우 낮아서 일부 지역들에서 소리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그리고 센 바람을 비롯해서 우박과 같은 이런 기상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4월 하순의 날씨를 놓고 보면 조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겠습니다. 그래서 25일과 27일, 29일부터 30일경에 북부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들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겹치면서 소낙비가 내리고 우박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겠지만 이것은 4월 상순에 비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을 놓고 보면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들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이 기간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것으로 해서 26일과 27일에 일부 지역에서 소리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들에서 바람도 세게 불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해비 침률을 보면 44% 정도인데 이것은 평년이나 지난해 대비해 보면 낮은 것으로 됩니다. 4월 하순은 논뼈 농사에서 뒷그루 벼 모판 씨 뿌리기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또 이제 모판 비배 관리에 힘을 넣어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도록 하는 것과 함께 밀보리 영양 보상 대책을 잘 세워서 이삭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동서해안 벌방지대들에서 밀보리를 수확하고 6월 중순과 하순에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4월 하순까지 뒷그루 벼 모판 씨 뿌리기를 기본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벼 모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벼모가 세입 이상 시기부터 2% 녀소에게 여러 가지 식물 영양제를 섞고 잎덮비료로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분무해 주어야 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조건에서 낮에는
모판 안의 온도가 25도씨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를 잘하며 밤에는 10도씨 아래로 낮아지지 않도록 온도 보장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4월 하순에 가을 밀보리는 어린 이삭이 생겨 한창 자라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삭 비료로 질소 비료를 준 다음 한 주일 정도 지나 다원소 강물질 비료, 유산 카리와 같은 카리 비료와 여러 가지 식물 영양제들을 한 주일 간격으로 입덧 비료로 분무해 주어서 이삭 발육이 잘 되게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 기술혁신 성과 전시회가 20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과학연구기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시급 단위의 청년 과학자들과 교원, 발명가, 창의고한 명수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안의 청년들 및 저수들과 청년들이 청년과학기술연구를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600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직관물과 전시품 형태로 전시되었습니다. 농업, 금속, 화학을 비롯한 인민경제 12개 중요 거지 점령에서 우위를 가지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되었다는 데 이번 전시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에 넌물대기를 통한 비료주기 방법을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전시회 기간을 통해서 과학기술 교류를 더욱 활발히 벌려 인민들의 묵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과학연구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발명이나 창안이라고 하면 아주 기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댔는데 오늘 여기 전시회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과학자들의 두뇌와 열정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공업 부문의 연구사로서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제품 개발에 힘을 넣어서 다음번 전시회에 꼭 참가하려고 합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022년, 2023년 유럽 남자농구연맹전 중에서 일부 경기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32단계 경기 중에서 에스파냐의 FC 바르셀로나 팀과 도이치란드의 알바 베를린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노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알바 베를린 팀입니다. 경기는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됐습니다. (2회전까지는) 도이치란드의 알바 베를린 팀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3회전에서부터 FC 바르셀로나 팀이 적극적인 공격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함으로써 경기 형세를 역전시켰습니다. 결국 경기에서는 에스파냐의 FC 바르셀로나 팀이 72대 56으로 도이치란드의 알바 베를린 팀을 이겼습니다. 다음은 33단계 경기 중에서 뒤늦게 팀들인 페네르바우세 팀과 아나돌루 에페스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흰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아나돌루 에페스 팀입니다. 경기는 페네르바우세 팀의 본거지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재 두 팀의 연맹전 성적을 보면 앞서 진행된 32번의 경기에서 페네르바우세 팀은 18번, 아나돌루 에페스 팀은 16번이 이겼습니다. 경기에서는 1회전부터 페네르바우세 팀이 확고한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페네르바우세 팀의 11번 하예수 데이비스 선수는 경기에서 26점을 획득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103대 86으로 페네로 파우세 팀이 아나돌루 에이페스 팀을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스르비아의 쯔르베나 즈베지다 팀과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붉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올림피아코스 팀입니다. 경기는 스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진행됐습니다. 두 팀 사이에는 3회전까지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회전에 들어와 쯔르베나 즈베지다 팀에서 석점 던져놓기 위한 득점 성공률을 높이면서 상대팀을 앞서 나갔습니다. 결국 경기에서는 스르비아의 쯔르베나 즈베지다 팀이 87대 79로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팀을 이겼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은 기온 변화가 심한 곳으로 해서 지난 한 주일간의 대부분 날들이 흐린 날이 많아지고 자주 비가 내리면서 햇빛 침률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14일에 평년보다 높다가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에는 낮아졌고 18일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많은 강수량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용강과 천내를 비롯해서 동해안 중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15 내지 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기온 변화가 여전히 심하고 또 대부분 지역들이 비도 자주 내리면서 햇빛 침률도 낮을 것이 예견되는 것만큼 농업부문에서는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소해안과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 라선시, 회창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고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연안과 개풍에서는 새벽 한때 안개가 꼈고 소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약한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남북도,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남포시에서 샘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에 숙천, 선천, 운천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남포시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소해안과 중부 내륙,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령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후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염주 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원도 해상과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여긴대로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25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과 평양시,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과 평안북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일부터 27일까지 평년보다 2도 이상 낮고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